먼저 학교 기숙사 현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상건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 나와주십시오. 우리 경상남도 내의 학교 기숙사 설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기숙사 설치 현황 4월 1일자 2018년 4월 1일자 기준입니다. 중학교가 전체 268개 중에서 10개 교, 고등학교가 190개 교 중에서 84개 교, 특수학교가 전체 9개 중에서 3개 교 해서 전체 중고 특수학교 467개 교 중에서 97개 교가 설치해서 기숙사의 설치 비율은 약 21%, 기숙사에 입사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약 6%, 11,574명이 입사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서보다는 답변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467개 중에서 97개가 지금 기숙사 설치 운영하고 있고 비율은 21%, 전체 학생 수 20만 5,836명 중에서 입사한 비율은 6%고 입사 생수는 11,574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도 아니고 낮은 비율도 아닌 것 같아요. 기숙사 설치 운영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97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와 관련해서 혹시 학교 기숙사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 설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 기숙사 설치에 대한 단독 법률이나 혹은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기숙사 내 소방시설 등 세부 사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의해서 면적당 소방시설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소화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또 기숙사 또는 복합 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등 각 법령의 조항별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방시설법이 있으니까 그 네.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소방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죠. 그게 법적 기준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은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자료를 쭉 수집하는 과정에 학교 기숙사 설치에 관한 기준이나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법령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기숙사 수가 상당할 테고 기숙사 내에 어쨌든 입사해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여타의 우리 또 다른 기숙사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학교 기숙사와 관련해서 설치 기준이 없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기숙사 생활 내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시설과 관련해서 저도 그러면 기숙사 시설 설치 기준이 없으면 다른 것도 설치 기준이 없나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는데, 예를 들면 시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기준도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인당 면적이 4.29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 유치원은 또 예를 들면 5평방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또 초등교사는 7평방미터, 중고등교사는 14평방미터, 또 요양원 입원실은 예를 들면 6.6평방미터, 특히 우리 교정시설에도 예를 들면 1인당 예를 들면 2.58평방미터 이상을 1인이 확보해야 되는 면적을 기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숙사 설치와 관련해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 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경상남도 내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섭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예. 그 조례는 그러면 무엇을 규정하는 조례죠? 일반 우리가 이제 일반 공립학교는 학교 말고 학원 시설과 관련해서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학원들은 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공립 공공에서 운영하는 학원 시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민간에서 하는데,
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섭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행령에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게 의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제 5조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섭 학원의 등록 기준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숙박시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일정히 규정을 둬서 그 가이드라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급식시설, 기숙사의 시설 등 설비 기준 여기에 보면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 조리실, 식당, 탈의실, 휴게실 이런 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을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거는 법령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숙박시설 생활지도 담당 인력은 1명 이상, 남녀 수강생이 같이 있을 시에는 남녀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라는 법적 사항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나 교육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민간이나 사설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내지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숙사든 급식시설이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런 시설 기준 자체가 없다는 자체가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국장님?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존경하는 우리 송순호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숙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침 또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이 기숙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숙사 우리 그냥 우리 학교 내부에 학교 자체 규정을 가지고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차제에 이런 법률적이냐 아니면 조례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단위 학교에서 기숙사를 설치할 때 각각 학교마다 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다 천차만별이고 예, 각자 학교에 쉽게 말하면 행편에 따라서 하고 있어, 그죠? 어떤 기숙사를 가보면 그나마 이 정도면 애들이 지낼만 하다라는 곳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기숙사를 가보면 완전 어디 축사 같아요. 예를 들면 돼지우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죠? 휴게실이나 탈의실 내지는 뭐 세탁실 이런 곳에 전혀 구비가 없는 곳이 있고, 4인 1실 기준으로 해서 13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교정시설의 기준 2.58도 못 미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물론 이게 법령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이 어쩌지 못하는 저는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교육부든 아니면 국회든 이거와 관련해서 최소 학교 기숙사와 관련된 설치와 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하라고 요청하고 건의해야 되고, 그것들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그게 교육청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저희가 그 법률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자체의 규정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감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교육감님들께 그 협의회 안건을 올려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어느 분이 이제 거창에 있는 거창대학인가요? 도립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보고 눈물이 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대학 기숙사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눈물 나는 곳 많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시급하게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어쨌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중앙정부나 또 그런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 회기든 아니면 다음 우리가 의회에 있을 때 교육청 내에서 그런 건의안이나 결의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면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있는 학교 수와 그 비율은 얼마 됩니까? 방금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 학교의 각 학교마다 기숙사 운영 규정은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울도교육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침을 줍니다만은 학교별로 기숙사마다 자체 규정은 100%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에 기숙사 운영 규정이 다 있긴 한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시설 기준은 없으니까 이건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논외로 하더라도 학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숙사 그 입사생에 대해 선발 기준이라든지 그다음 생활 지도라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좀 해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선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제가 질문 수가 상당히 많아요. 4번에서 10번까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서면 제출을 하겠다 하니까 질문 내용만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입사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성적순 선발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 수와 그 비율을 물었고 또 성적순 선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이고 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또 건물이나 호실까지 환경이 좋은 곳을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고 그다음 5번 질문은 기숙사 입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실시 학교 수와 비율 그리고 특별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그다음 6번째 질문 정규 수업 이후 자율학습 종료까지 기숙사 입시를 제한하는 학교 수와 비율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 사항은 무엇이고 그 개선 방안과 교육청 입장을 물었고 7번째는 기숙사 내 강제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 수와 비율 또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 사항은 무엇이며 그 개선 방안과 교육청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 기숙사 내 냉난방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개별식은 몇 개고 중앙식이 몇 개고 또 그 중앙집중식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고요. 그다음 9번째 정규 수업과 자율학습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 수와 비율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 사항은 무엇이며 그 개선 방안과 교육청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기숙사 출입 제한을 위해 기숙사 야간 입실 후에 출입문을 잠그는 사례를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했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내 스프링쿨러 설치 학교 수와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도내 기숙사 내 스프링쿨러 설치 학교 수는 2018년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2개 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보고 드린 후에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남지고등학교라고 여기서 수정해서 보고가 들어와서 최초에 11개에서 12개로 늘어서 현재 12개 13% 정도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도 물론 법적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방시설법에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연면적 5천 평방미터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평수로 따지면 1,500평이에요. 1,500평이 예를 들면 그 연면적을 갖춘 학교 기숙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대학교나 아니면 산업체에 있는 기숙사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워낙 이제 그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스프링쿨러 설치에 대해서는 거의 학교가 면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면제를 법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면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이 사실은 겨울철이나 이렇게 보면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사실은 대피할 수 있거나 이것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불이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빠르게 소화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소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된단 말이죠. 대피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작동이 터지면 그거와 관련해서 발화가 더 확산되는 것도 시간도 볼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작은 불은 미리 이제 소화가 되는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스프링쿨러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 면적이 5,000제곱미터 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기숙사 내에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예, 그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화재 등 재난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합니다만은 또 그거와 별도로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더 적은 이 건물에도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스프링쿨러도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 반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연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지금 뭐 학교에 지금 11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96개, 7개 중에서 뭐 대다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스프링쿨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는 한 이렇게 해버리면 하세월이에요. 예산 그래서 좀 확보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이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SOC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해서 시급하게 학교에 뭐 예를 들면 학교 자체 예산도 부담을 하든 아니면 교육청 전액 부담을 하든 그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해서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숙사 일실 평균 면적이 아까 뭐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 수와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 기준이 최소 1인당 6.7평방미터입니다. 4인실 기준으로 하면 26.8평방미터인데 지금 기준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약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오고 계셨고 방금 처음에 지적하실 때도 아주 협소한 지역에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7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비록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정원을 4인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평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지금 그 1인당 기준 평수는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4인실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이 기준 평수에 미달이 되면 3인실로 조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그 평화롭고 또 생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육부 특별교부금 산정 기준에는 지금 19개 학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97개 학교 중에서 이제 교육부에 이게 뭐 기준도 아니고 특별 교부금을 교부할 때 주는 산정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고 19개면 20%밖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법령 기준이 없는 것이 근본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게 학교 기숙사 관련 시설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기준을 1인당 학생 기준 1인당 6.7평방미터를 해놨는데 그의 기준이 교육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를 지을 때 특별교부금을 예, 교부할 때 그와 관련돼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참 하여튼 법령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학교 단위에서 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있다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 단위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금 했던 대로 4인실이면 이것을 3인실로 바꾸든지 이런 방법을 쓰서라도 아이들이 정말 조금은 인간답게 그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우리 기숙사를 둔 97개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과 또 담당자 선생님과 한번 이렇게 좀 그 연찬회를 좀 가져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올 초에 작년 말에 이걸 알고 우리가 사실상 지도를 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협소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3번, 14번 이 질문은 뭐 이제 조금 전에 13번까지 질문은 13번째 질문은 좀 가름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숙사는 이렇게 해놨어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 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기숙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제 기숙형 고등학교나 농어촌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숙이 필요한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일단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이 적어도 그 속에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가령 예를 들면 마산 우리 창원시 지역이나 또 뭐 양산이나 여타 시 지역에 보면 기숙사를 두고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학교에서는 기숙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학생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학생 인구가. 그러니까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 수를 이제 구성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를 이렇게 좀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목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지자체장님들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또 예산 서로 분담을 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기숙사의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숙사는 사실상 이제 유지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 학급을 유지하고 학생 수를 좀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기숙사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유지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제를 시키고 지금 저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자체장님들하고의 협업을 한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올 때 뭐 저희들이 이제 일부 반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산어촌이나 예, 부장님 이제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어쨌든 농산어촌이나 예를 들면 이제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 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숙사 목적이 있다고 보면, 원거리, 근거리, 예를 들면 창원 지역이나 김해 지역이나 여타 시 지역 내에서 있는 거기에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숙사들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일체의 저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기숙사를 점점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저는 교육청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 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째 질문인데요. 그게 다 우리 이제 제가 조례 기숙사 관련해서 워낙 뭐 시설도 그렇고 열악해서 그나마 교육청 단위에서 일정 정도의 기숙사가 운영이 필요한 학교와 관련해서 기숙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뭔가가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타 그 광역교육청의 조례 제정 현황도 한꺼번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 법률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기숙사 설치 조례는 설치법은 법률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 조례를 하든 아니면 뭐 우리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강력한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이 없으니까 도교육청 자체 지침을 만들든 기숙사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적 장치를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법령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설 기준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시고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업무 이제 이런 그 조금은 이제 뭐 학교 단위별로 해서 좀 토론이나 협약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그 시설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제도와 관련해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고등학교 우열반 편성 현황하고 공사림 유치원 소방 안전 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김재기 우리 행정국장님께 교육장님 하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우열반 현황과 관련해서 뭐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한 고등학교 있다. 그저 이제까지 파악된 경우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파악은 예를 들면 이제 한 고등학교로 파악을 이제 하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 사이 또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게 우열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도 예를 들면 우열반을 편성한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확인을 못 해봐서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전국 교육 과정 중에 우열반 편성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이제 한 학교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 학교도 내년 3월부터는 안 한다는 그런 학양을 받았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그 교과 교실제라든지 기타 이게 방과후 수업의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열반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좀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열반 편성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나 학교 있는 것도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학약을 받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학교의 관리자와 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성적 제일주의에 여전히 조금은 이제 풍토가 그런 이제 있다 보면 학부모들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서로 뜻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요구도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교육청 방침이나 지침들을 좀 단위 학교에다가 명쾌하게 좀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면 우열반 관련해서 또 도교육청에서 그 공문을 이제 내려보낸 적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공문을 뭐 수차례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그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 따로 공문을 보낸 건 없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 그 교실제 추진계획 요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서 이 안에 5가지 추진계획 중에서 4번째 항에 보니까 자그마한 한 줄 항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이것을 보고 이제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열반 편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한 학교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럼 뭐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은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필요하면 뭐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열반 편성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지역과 또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공문을 그거와 관련된 단일한 공문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좀 내보는 게 좋겠고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중에 한 학교가 있다라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해도 되죠. 절차적인 문제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안내된 바 있어 2018년 우열반 폐지는 힘들지만 2019년 3월부터 정규교육 과정 중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교의 의견서를 받음.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죠. 이거와 관련해서 직인이 날인된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이 학교가 시행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